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삼바의 위기. 브라질 삼바 축제가 아닙니다. 거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삼바, 삼성바이오를 얘기하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4차 산업이 지금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삼성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삼바 축제. 삼바 축제로 이름은 재밌는데요. 네. 내용은 아주 이게 정말 걱정이 많은 많죠. 그런 사건이에요. 네. 삼성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상당한 그 세수 수입원이고 정말 우리가 자랑하는 기업인데 그렇죠.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민족이 지금까지 5천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가장 잘 만든 게 삼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이 제일 잘 만들어졌다. 그러네요. 예전에 도자기도 구웠지만 그건 중국에만 좀 팔린 거고. 그렇죠. 세계 최고 수준까지 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이고, 한국인들이 또 조선인들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룬 거죠. 우리 시대에 5,000년 역사에 대한민국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문화재, 좀 전에 말씀드린 도자기도 있고요. 고구려 시대 때는 활도 있고요. 또 우리의 한글도 있고요. 또 팔만대장경도 있지만 금속 활자도 있고요. 그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걸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좋긴 했지만 주로 보면 우리가 좋아한 거고. 그렇죠. 주로 우리가 좋아한 거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좀 좋아해 준 거고 그런 건데 삼성이라고 하는 데는 특히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말 명품이죠. 명품이죠. 삼성전자, 이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사업들이 쭉 나가서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이끌어야 되는데 삼바, 그게 또 4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산업. 그러니까 그 다음 산업이죠. 사실은 바이오라고 하는 게 생명체를 다루는 거잖아요. 사실 바이오 산업은 이 일반 제약회사하고도 또 다르더라고요. 일반 제약은 그냥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무기물을 결합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약으로 쓰는 건데 근데 이 바이오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생물들, 세균을 배양해서 그 세균으로부터 또 세포로부터 뭔가를 추출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선진적이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런 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장에도 한번 가보긴 했었는데 그 공장이라고 부르기도 참 뭐하더라고요. 우리는 공장이라는 데를 가면 이렇게 기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고 무슨 실험실 같아요. 실험실. 뭘 배양하더라고 이렇게. 우리 생물 시간이나 이런 데 보면 플라스크에다가 배양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마찬가지로 커다란 데다가 놓고 뭘 이렇게 배양을 해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는 투입물이 있으면 그 산출물이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답니다. 생물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분이 좋으면 뭐가 많이 나오고 기분이 안 좋으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매우 큰 그런 산업이고 그렇대요. 그래서 빛이라든가 음악까지 이렇게 조절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이 생물들이 막 활성화되고 막 그런다는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산업이고 그래서 실패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기서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 나고 하는 그런 산업이죠. 삼성바이오가 상당히 그 대박에 가까웠었죠. 그렇죠. 지금 성장률이 매우 높아서 이제 흑자를 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대박에 가까이 갔는데 여기서 이제 걸림돌에 걸려가지고 이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무슨 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제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참 황당한데요. 황당하게 된 거죠. 제도와 정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의약품도 있겠지만 또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물질들, 심지어는 이제 의료기구 안에 이제 바이오 물질 같은 걸 넣어갖고 분해도 안 되고 또 인체에도 잘
적응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물질들 만들고 예. 말이죠. 지금 뭐 이 유전자 정보가 상당히 많이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결된 산업인 거죠. 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네. 하는 것이. 그래서 어쩌면 뭐 인간이 150세, 200세 또는 그 영구적으로 사는 것과 관련돼 있는 이런 산업들이에요. 네, 이런 산업들이고 대단한 건데요. 예, 대단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얼마를 벌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걸 따지기도 정말 어려운 그런 산업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한번 들어갔으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뭐 한 5년씩 막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지 성공하고 있지 않은지는 사실 내부자들밖에는 잘 알 수가 없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술을 지금 발효를 시키고 있는데 술이 발효가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거를 제3자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예. 제3자들이 아는 거는 최종적으로 물건이 나와봐야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그 시간이 긴 거예요. 5년, 6년, 7년 뭐 이렇게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비거리도 많은 산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 삼성바이오 그만큼 투자가 많이 돼야 되고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고 자본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너의 리더십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삼성바이오 삼바가 이제 지금 위기다. 그 위기에는 삼성과 연관된 이 좌파들, 이 정권에 뭔가 모종의 음모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말을 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음모라고 하는 것 또는 그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라고 하는 거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은 뭐냐면 이거는 삼성이나 우리나라 대기업들 전체적인 그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오너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국유화하는 과정 또는 국민 기업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오너를 없애버리는 제거하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 지금 들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까지? 이재용이 물러날 때까지. 이건희 회장은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때까지. 그래서 노동자들이 장악을 하고 민노총이 장악을 하고 시민단체가 장악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장악을 하고 이런 연합 세력이 이 삼성이라고 하는 또 현대차라고 하는 또 뭐 SK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거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를 그러니까 지금 그 전통적인 기업이 아니고 소위 국민 기업화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이게 놓여 있는 것 같다. 지금 뭐 삼바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원래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다가 그랬었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래도 이게 참 소중한 자산이니까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아주 분명하게 밝히기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 삼성이 굉장히 위기인데 말이죠. 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도 위기고 또 지금 전 세계적인 이제 경기 하락, 반도체 하락에서도 위기고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조해 내야 되는데 다음 산업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꽤 잘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산업,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는 자기가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다른 누군가가 해놓은 것을 특허권이 지난 다음에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인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여기에도 뭐 굉장한 창의력이 필요한 또 굉장한 인내심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에요. 저작권이 없어도 사라진 거죠. 과거에 했던 것들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어렵다. 겁니다. 왜냐하면 생물들이 말을 안 들어주거든. 그렇게. 그 박테리아나 뭐 이런 것들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세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들이 했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그거를 해낸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통적인 신약에서는 카피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죠. 예. 합성만 하면 되니까. 예, 그 영어로 하면 지네릭이라고 하는 거, 카피약. 근데 이 바이오 산업은 그렇게 그 카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상당히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고 하는데 네. 또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데서 그렇게 카피를 하는데 상당히 성공을 했고 그 덕분에 회사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뭐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장애물이라기에는 너무 높은 장애물이네요. 그렇죠. 네. 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예. 바이오 산업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네. 기존에 하던 그 합성을 해서 계속 팔던 네.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고 네. 그러나 그런 기술들 저작권이 풀리긴 했지만 네. 그 노하우를 따라가기에는 네. 예, 기존 후발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 그거를 극복해내고 오히려 선두 업체보다도 더 잘 만들어내니까 지금 야 삼성 바이오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뭐 그 시가총액이 막 22조 원씩 되고 막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네네. 투자한 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처음에 이거 참 기적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데를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가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만들 때 삼성으로서는 솔직히 그런 실력이 없었어요. 예.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동업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동업자를 구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미 그 선발 주자들, 미국과 유럽의 선발 주자들을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삼성이 뭐 전자회사로서는 뭐 대단한 회사지만 너희는 뭐 무슨 뭐 제약을 해봤어? 무슨 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 그래서 아무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래 한번 뭐 좀 도와줘 볼게 하고서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투자도 별로 안 했어요. 예. 투자도 안 하고 돈은 네가 다 돼 이렇게 된 거죠. 삼성한테 네. 바이오젠이 돈은 네가 다 돼. 우리는 조금만 댈게. 그래서 85대 15로 됐어요. 바이오젠이. 바이오젠이 15. 15.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5를 85. 된 거예요. 그래서 85대 15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래도 만약에 잘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이오젠의 입장에서. 그렇죠. 예. 잘 되면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면 어떡하지? 잘 되면 내가 주식을 그러면 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콜 옵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격에 살게. 네. 그렇죠. 정해놓은 가격. 네. 정해놓은 가격에 살게. 그거보다 값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것보다 주식 가격이 더 올라가면 내가 요 가격으로 살 거야. 살게. 네. 이렇게 한 거죠. 그거는 뭐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네. 뭐 콜옵션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술을 가진 음식 네. 기술을 가진 이 조리하는 그 음식 네. 식당 주가 나는 나만 할 거야. 이거 잘 되고 있어. 근데 옆에서 다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 그렇죠. 가르쳐 주세요. 예. 제발 예. 좀 해주세요. 그 어떻게 비법이 있습니까 여기? 네. 야 간장에 비법이 있는데 어? 너 옆에다가 예, 체인 혼합 차리려고 비율은 안 가르쳐줘. 체인 차릴 거지. 한번 제가 돈 다 대고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너 근데 이게 이만큼 크게 되면 네. 그런 거죠. 나한테 이만큼 가져와야 돼 그때는. 너 지금 어려우니까 나한테 부탁했으니까 그거 다 이해해. 그때 나한테 이만큼 가져와. 그리고 계약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인 거잖아요. 예. 이거는. 예. 그렇죠. 뭐 누구나 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시장에서는 예. 상식적인 건데 그건 뭐- 콜옵션이냐니까 무슨 이게 예, 뭐지? 막 이렇게 굉장히 되는 어려운 건데 잘 되면 내가 살 거야 이런 예, 얘기입니다. 그쵸, 말하자면 예. 잘 되면 내가 그 회사 절반 내 거야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잘 되면 내 거고 예. 안 되면은 몰라. 니네들이 돈 됐으니까 거기까지만 끝이야. 예, 그런 이거네요. 거죠. 아주 예. 편하게. 예, 그러니까 바이오젠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본 낮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7년 지나니까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유럽에서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회사 가치가 커졌죠. 커지잖아요. 회사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회사 가치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이오젠의 입장에서 봐도 이거 진짜 되네? 네.
그래가지고 올해 6월인가 뭐 아무튼 그 콜 옵션을 행사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주식을 실제로 가지고 왔어. 네. 예, 정해진 가격에 바이오젠이 그래서 둘 다 거의 50대 50이 된 겁니다. 50% 더하기 1주 그게 삼성이고 네. 50% 빼기 1주 이게 바이오젠이에요. 이거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누가 오너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둘 다 오너예요. 그렇죠. 둘 다 오너예요. 네. 네. 기술 제공하고 나중에 회사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바이오젠은 이제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 난 거네.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에이 불쌍하니까 해줘봐. 그랬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자, 여기서 또 더 들어가면 2부 순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그냥 끊고요. 예. 자, 이렇게 대박이 난 네. 삼바. 네.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그야말로 브라질의 삼바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이 삼바 축제는 도상집이 돼버렸어. 네.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고 네. 그러고 이제 일부를 준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초상집이 된 그 이유, 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도와서 더 크게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창의력을 높여서 더 큰 회사를 만들어야 될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찬물 확 끼얹고 찬물보다 더 센 거네요. 이건 하여튼 그냥 박살을 내버리려고 한 건데 판을 깨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경영, 승계 과정이라든가 삼성에 대한 이 좌파들의 공격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을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고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뭐냐면 정의를 구현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구현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죠. 이제. 그 정의라는 게 사실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지금 적폐라는 게 그런 개념 아닙니까? 가진 자를 두드리면 정의라고 대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적폐도 마찬가지로 야 너네 과거에 뭐 대통령 권한으로 기업들 기업들 가서 돈 받아오고 말이야. 그거 갖고 뭐 문화영상 웃기지 마. 돈 받아온 자체가 문제야. 이게 적폐를 딱 규정해서 다 지금 막 전 정권을 다 박살내고 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그거 네 거 맞잖아. 네 거 아니라고 그래도 다 사회선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면서 적폐를 몰아붙여서 다 지금 다 교도소에 가 계신데 실제로 보면은 자신들도 똑같은 일들 자기들도 뭐 농어촌 상생기금인가 내라고 기업주들 모아놓고선 말이지 일장 훈계하고 우리한테 내는 건 안 걸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너무 뻔뻔해요. 그 정의라는 그 잣대로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정의라는 잣대로 지금 삼성을 파괴하려고 들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인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삼성이 워낙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뭐 삼삼바, 삼성 바이오라든가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압박들 또 지금 법인세 게다가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까지 포함하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정말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하고 싶지 않겠죠.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지 않을 텐데 뭐 떠나기도 쉽지는 않은 거고 그래서 근데 부분적으로는 떠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뭐 인도에다가 공장을 큰 거를 지었다든가 지난번에 거기 갔었잖아요. 거기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뭐 홍정학 장관이 이런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고 뭐 그랬는데 거기다가 큰 공장을 그렇게 세우는 거라든가 그 베트남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늘리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떠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스웨덴의 예를 들어 이케아 같은 데처럼 아예 스웨덴을 떠나가지고 그냥 스위스를 가버린다든가 이런 거는 한국인들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인은 그걸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있어서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본질 같은 거여서 그렇게 쉽게 버릴 수는 있지는 않다. 하지만 투자는 다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뭐 삼성이 올해 반도체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국내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굉장히 크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 최대로 국내 투자에 나설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걸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글쎄요. 뭐 투자라고 하는 게 기업의 투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네. 시설 투자를 해야 투자라고 느껴져요. 네. 그런데 기업에서의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을 뽑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가서 무엇을 사오는 것일 수도 있고 미국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 투자라고 하는 그렇죠. 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그건 잘 뭐 알 수 없는 거죠. 예. 특히 이런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서의 투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투자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처럼 막 시설이 막 늘어나고 뭐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갈수록 점점 더. 점점 더. 네. 투자는 하겠다, 뭘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기업들은 그래, 공장은 외국에다 짓고 여기서는 기술만 사오자 일단. 투자를 뭐 해서. 그런 것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R&D에 뭐 계속 투자를 하고 또는 어떤 한 명을 뭐 몇백억을 주고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간다면은 결국 일자리도 안 생기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기 부양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울 텐데. 저는 일자리 이제 끝났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끝났다. 우리나라는 일자리는 이제 끝났고 줄어드는 일만 남았고 늘어나는 거는 공무원만 늘어날 거다. 뭐 저 교실 돌아다니면서 불 끄는 일자리, 뭐 청소 일자리, 뭐 이런 거만 늘어날 거예요. 결국 그거는 돈 버는 일자리가 아니고 돈 쓰는 일자리죠. 일자리라고 하는 게 돈을 버는 일자리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돈을 버는 걸 떠나서 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그 일자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서 다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돈만 받고 그냥 끝나고 그 사람 돈 주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자기 돈을 일부러 내서 줘야 되는 그런 일자리들만 생겨날 거예요. 그런 일자리는 생기면 생길수록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망하죠. 사실 저희도 직원이 있지만 직원들의 얘기하는 게 급여보다 3-4배를 벌어줘야 된다. 그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 그렇잖아요. 뭐 임대료도 있는 거고 여기에 그 전기 뭐 시설 뭐 굉장히 많은데 그럼 결국 돈을 버는 건 직원들이 버는 건데 그렇죠. 그럼 그 직원이 자기 급여 이외에 몇 배를 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마땅한 거예요. 내가 버는 게 아니라 쓰고 있다. 지금 불 끄는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 전기 그렇죠. 하나 끝나고 뭐 얼마를 벌겠어요. 그러니까요. 돈을 쓰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다. 그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업을 옥죄고 있다. 또 그 기업을 옥죄는데 더 안 되니까 기업을 뺏겠다. 그 뭐 종부세 걷고 뭐 다 그런 거 이미 뭘 모아놓은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재산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다. 흩어버리는. 삼바 얘기하다가 우리 국가가 무너지는 얘기까지 좀 멀리까지 왔습니다. 어쨌건 교수님, 이 삼성바이오의 위기, 삼성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죠. 삼성바이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게 삼성물산이 또 투자를 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물산은 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현재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8%, 또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거, 또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20% 되든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물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물산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삼성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물산에서 또 중요한 겁니다. 삼성바이오가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상장 폐지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단이 나게 되면 자, 봐라. 이게 삼성바이오가 잘못된 거잖아. 이게 사기고 분식이고 그렇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전에 이루어졌던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그 합병도 그것도 뭔가 사기성이야. 이것도 뭔가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효.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소송으로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또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그 주식은 조만간 이제
그걸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상속세가 65%가 그랬잖아요. 그거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 주식 지분 의결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 남지 않는 거고 그럼 주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다음부터 주인이라고 할 수 없죠. 예, 주인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주인이냐 그러면 그 주인은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누가 주인이냐? 이재용이나 이건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그거는 뭐 1차적으로는 국민연금일 것이고 또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 참 이름도 스튜어드라고 하는 게 집사예요. 네.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게 집사 정신인데 말하자면 남의 돈을 맡았으니까 잘 그 집을 잘 지켜야지, 돈 관리를 잘해야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남의 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 주식 그냥 샀다 팔았다만 하지 말고 의결권도 행사해 적극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게. 근데 국민연금이 이제 그걸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민연금이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누가 한다는 걸까요? 뭐 시민단체가 저는 한다고 봐요. 노조 시민단체. 예, 민노총과 참여연대 이런 데들 것이다. 끔찍하네요. 예, 박용진 뭐 이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러면 그들이 경영하는 삼성전자, 그건 저는 경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경영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나눠 먹기가 되는 거고. 암울합니다. 예. 그게 우리 이미 봤잖아요. 1981년부터 기아자동차. 그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봤잖아요. 정말 참담했었죠.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1981년부터 한 88년 그 무렵, 그러니까 프라이드 나올 때까지, 봉고차 프라이드 뭐 이런 거 나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90년대 들어가면서 뭐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해이해져가지고 그래서 임원들마다 전부 다 자기 무슨 끈앞풀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품업체들 무슨 뭐 다 하나씩 차고 있는 거예요, 옆에. 능력 없어도 그냥. 그거 빼돌리는 거죠. 빼돌리기 위해서. 빼돌리고. 그 노동자들도 뭐 어디로 부품 빼돌리고 다 이런 거예요. 뭐 안 망할 수가 없잖아요. 안 망할 수가 없죠. 그걸 근데 또 다 분식해가지고 또 덮어버리고 뭐 그랬던 거죠. 참 삼성전자, 삼성의 미래가 어둡다. 이 삼바 사태만 봐도 그럴 수뿐이 없는 상황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 분식회계 이게 뭔지 또 아까 그 삼성 바이오와 관련된 콜옵션, 뭐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해주셔서 왜 이게 터무니없는 공격인지를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경제 문제 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뭐 사회는 보고 있지만 제가 뭐 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뿐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어렵지만 우리 김정호 교수님께서 너무너무 쉽게 설명해서 왜 삼성이 위기인지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세계적 기업을 만들었는데 시민단체하고 노조한테 넘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정말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거 막기 위해서 경제 살리는 방송, 나라 살리는 방송 구독 안 하신 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콱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도 꽉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김정호 교수님의 경제TV 신의 한 수 메인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TV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